7월 27일은 6.25 전쟁이 휴전협정을 맺은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73주년을 맞아서 여러 곳에서 행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의례적으로 7월 27일 6.25 전쟁 정정 73주년을 맞이한 그러한 그 성명서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저는 의례적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별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나눠야 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뒤늦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공산주의는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맹세한 적이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적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명서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세계 모든 곳에서 자유가 폭정을 이기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가 폭정을 이기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깨부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읽혀집니다. 자, 선언문 전체 전문을 저희가 처음부터 자세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Presidential Message on National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 그러니까 지금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정전 기념일을 맞아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국민은 괌이 미군에 의해 해방된 지 82주년을 맞이합니다. 하필이면 7월 27일이 괌이 해방된 날이다. 이날은 미국이 잔혹한 점령을 무너뜨리고 2년이 넘는 고난을 견뎌야 했던 섬에 다시 자유를 되찾아준 날입니다. 또한 국가 한국 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라는 축복을 안겨주기 위해 싸우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미국의 애국자들의 비범한 용기와 헌신의 경의를 표합니다. 총성이 멎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3년이 흘렀지만 이 전쟁에서 싸운 영웅들의 용맹은 미국 정신, American Spirit에 견줄 데 없는 강인함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250년이 지나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강한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미국 정신, 미국 정신은 정말 강인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척 정신, 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척 정신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기초에는 상당히 굳건한 강인함이 있다. 자,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38선을 넘어 대한민국을 침공하면서 발발했고 곧 한반도 전체를 휩쓰는 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남침입니다. 명백한 남침이라는 이야기는 제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한 민족이 공산 독재의 그늘 아래 무너지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미국은 22개국으로 구성된 연합을 결성해 침략을 저지하는 데 나섰으며 전쟁은 38개월 동안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용감한 장병들은 얼어붙은 산악지대와 피로 물든 능선에서 용맹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북한군과 중공군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는 한편 혹독한 겨울과 질병이라는 가혹한 시련도 견뎌냈습니다. 전쟁은 치열하고 끈질겼지만 우리 장병들의 정신력과 투지 그리고 불굴의 의지 또한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아침 어렵게 얻어낸 휴전이 이루어졌고 한반도는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분단되었습니다. 그 경계선은 우리 군이 적의 진격을 저지하고 침략군을 밀어낸 전선을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미국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군사력과 굳건한 결의를 바탕으로 공산주의가 자유세계를 집어삼키기 전에 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무기를 들었고 그 숭고한 목적은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 세력의 정복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자랑스러운 독립국가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는 엄청난 희생이 따랐습니다. 3만 2천 명이 넘는 미국인이 전사했고 9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천 명은 전쟁 포로가 되어 잔혹한 포로 생활을 겪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이 전쟁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귀국했습니다. 모두 합쳐 13만 5천 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으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치른 그들의 희생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사자 32,00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숫자는 37,000명이 넘죠. 그런데 이제 32,000명이라고 이야기한 건 아마 신원 확인이 된 전사자들만을 따져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은 유골로 남아있는데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북한 땅에 남아있는 유골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자, 다시 연설문으로 성명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전투에서 보여준 용맹을 인정받아 153명의 장병이 미국 최고 군사 훈장인 명예훈장을 수훈했으며 그 가운데 100명이 넘는 이들이 사후에 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미국과 대한민국은 공동의 희생을 통해 더욱 굳건해진 동맹으로 하나 되어 있으며 자유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떠받치는 기둥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과 악의 억압의 세력에 맞서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과거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의 야망은 이제 서방 세계에서 다시 고개를 들려하고 있지만 우리의 결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맹세한 적이며 얘네들은 적이야라고 우리가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적으로 확정 짓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행정부는 흔들림 없는 힘으로 이러한 위협에 맞설 것입니다. 우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를 수호하고 세계 모든 곳에서 자유가 폭정을 이기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곳에서 자유가 폭정을 이기도록 할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도 결국은 폭정을 이기고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미국이고요. 근데 그 미국은 전 세계 모든 곳에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폭정에서 벗어나고자 싸우고 있다면 함께 가서 싸워주겠다. 지난 250년 미국은 그렇게 해왔다라는 이야기.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에 화강암으로 새겨진 신성한 진실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 화강암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의 영원한 영광을 안겨주고 수백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자유와 주권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가져다 준 고귀한 전사들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문장인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전 기념일이 되면 의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깊은 의미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한국을 정복하려고 했던, 한반도를 정복하려고 했던 공산주의 야망이 이제 서방 세계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이야기. 지금 미국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공산주의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이놈들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 민주사회주의, 이런 사회주의자들이라는 표현 거의 안 씁니다. 그냥 대놓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다. 맘다니 공산주의자. 예. 지금 AOC 공산주의자, 버니 샌더스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지금 딱 쳐놓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다 쳐놓고 지금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다. 공산주의는 나라 말아먹는 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죠. 야, 내가 공산주의자였으면 엄청나게 성공했을 거야. 그냥 막 퍼주고 그리고 나중에 다 뺏으면 되잖아. 아주 간단한 건데 너무 쉬워. 내가 공산주의자였으면 대성공을 했을 거야.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데 지금 그 농담한 이야기를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자들이 있다, 미국 내에. 지금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단체가 DSA라는 조직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 이야기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최근에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조사에 들어갔는데 뭘 조사에 들어갔느냐 하면 그 싱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국적자이고 돈이 많은 부자인데 지금 샹하이에 살고 있는 싱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싱엄이라는 사람이 미국 내에 있는 좌파 단체들한테 돈을 뿌리는 곳들이 있다. 뭐 코드 핑크부터 해가지고 몇몇 단체들한테 돈을 쫙 뿌렸습니다. 마치 조지 소로스처럼. 조지 소로스보다는 돈이 한참 적은 사람인데, 근데 어쨌든 좌파 단체에 돈을 막 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투자한 좌파 단체들이 하필이면 또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좌파 단체들하고도 또 다 연대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 단체들, 미국에 있는 좌파 단체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3개 단체가 먼저 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조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기에 연관되어져 있는 한인 좌파 단체들, 미국에 있는 한인 좌파 단체들, 뭐 예를 들어서 코리아 피스 나우라든가 Women Cross DMZ라든가 아니면은 노두돌이라든가 뭐 이런 단체들이 이제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될 가능성도 생기는 겁니다. 조사하다 보면은 연관된 조직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미국 내에서 이렇게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소환해서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했던 남침 전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연합군과 함께 물리쳐냈더니 이제 와가지고 생기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또다시 남한 내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공산화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껏 전쟁에서 막아내고 싸워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남한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중국 공산당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 괴뢰 집단 저 독재주의자한테 우리는 싸울 생각 없어요 라고 지금 자꾸 베껴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이야기하죠. 미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폭정을 대항하는 사람들, 미국은 함께 싸운다.